자유로운 땅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저께 촬영을 하다가 우리 모모카 금이 너무 조금 찌질찌질하다. 이제 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촬영 마치고 이 녀석도 제가 저명 간수하고 왔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두고 밤에 하룻밤 재우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얘네들도 잠잘 때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저께는 있지 않고 거실로 갖고 갔다가 낮에 햇볕 보라고 다시 지금 가져다 놨습니다. 사실 이게 귀찮으면은 거실에다가 생장등 혹은 여러분들 뭐 두셔도 되냐면은 그냥 LED 등 있죠? 그거라도 놔둬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따가 퇴근하면 다시 또 이제 방으로 갖고 가서 따뜻하게 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온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낮 시간에 지금 시간 지금 얘는 밤새도록 몇 도에 있었냐면 18도에 있었어요. 밤새도록 18도에 맞춰진 온도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성장이 가능한 온도고요. 지금 베란다 온도가 7도지만 이제 이번 주는 되게 푹하거든요. 아마 해가 비치면 여기도 온도가 20도가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밤낮 주야로 성장이 가능한 온도 구간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요다육이가 물을 줘도 물을 잘 받아 먹을 수 있고 물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에 어머 주사기가 거기 왜 있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요거를 여기다 이거는 사실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쏙 빨아놓은 다음에 정말 물이 필요한 그 주사기 환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떤 다육이가 물이 필요해.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쏙 해갖고 그냥 여기 뿌리 부근에다가만 살짝 물을 주는 거야. 상면에서부터 막 좔좔좔 흐르게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짜 물이 정말 필요한 응급처치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물을 주려고 했는데 주사기가 너무 작아갖고 저는 진짜 큰 덩치가 빵빵한 주사기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베란다에서는 쬐끔한 주사기로 해도 되니까 특히 이제 요런 다육 같은 경우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요런 애들을 위해서 그냥 저 안쪽에다가 물을 그냥 바로 주는 거죠. 왜냐면 위에서 주면 또 내려가야 되잖아 뿌리까지. 그래갖고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면관수를 왜 이게 좋냐면 위에서 주면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시간이 있고 위에서 다 이제 흙이 뭐 위에가 젖었다고 해서 다 여기가 그 물을 다 먹는 거 아니잖아요. 뿌리가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빠르게 물을 담갔다가 빼면 여기 어느 정도 물이 이렇게 뭐 100% 젖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아랫부분에 수분기가 있게 해서 뿌리가 그래도 상면에서 내려가는 그 물을 먹는 것보다 더 낫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저면관수를 빠르게 그러니까는 저는 오전에 담갔다가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꺼내주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먹으니까 겨울이니까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해서 잠깐 넣었다가 훅 빼요. 그럼 물이 얼마만큼 올라갔을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밑에서만 관수를 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저면 관수 방법이 있고 주사기처럼 아예 뿌리 부분이 이만큼이다라고 추측해갖고 거기에다가 살짝만 주는 이제 물 주기 방법이 있고 그런 겁니다. 상면에서 찔끔 주면 어떻게 돼요? 상면에서도 막 이제 증발이 일어나면서 뿌리까지 가는데 안 갈 수도 있어요. 뿌리까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답답하니까 아예 그냥 뿌리 근처에다 물을 주는 방법이 이제 그런 방법으로 관수를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제스타가 어머 얘 제스타 어머 이상하다. 어머 얘 왜 목대에서 막 이렇게 뭐가 나와? 어머 어머 목대에서 뭐가 막 나와요 애기들이. 이게 웬일이야. 지금 이게 정상이야? 내가 얘한테 다둥이를 뿌렸었나? 좀 하엽이 있어서 그렇지만 자 하엽이 밑에서 이렇게 말라가는 건 정상이죠.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써요. 그게 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간에서 말라가면 그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중간에서 뭔 일이 있었나 하고 봤는데 지금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색깔 이상한 걸 떼어버렸거든요. 근데 저기 목대에 보면 살짝 까뭇까뭇한데 그래도 그 아래에 또 인근에 또 새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자구 때문에 저런 모습이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간에 이렇게 마른 잎이 생기면 자꾸 빨리 크라고 그거를 띄워준다는 분도 있는데 같은 생장점에 몰려서 있다 보니까 잎을 뗄 때 새끼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이파리가 그 새끼한테 생장점 자리를 물려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계속 마르고 아기는 계속 크면서 그 생장점 자리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될까?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에만 붙어 있어야 돼요. 생장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모든 다육들이 떨어진 자국이 있죠? 붙어 있는 데는 다 생장점이에요. 아무 데서나 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쟁하는 거죠. 이 잎하고 새로 나오는 그 자구하고 경쟁하다 보면 얘가 물러나야죠. 그래야 번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래서 본능이라는 거 웃기다. 아니, 그래서 그 아기가 막 크면서 생장점을 독차지하고 요 이파리는 말라서 없어지죠. 근데 뭐 여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근데 잎이 살짝 새까맣기는 해요. 자리가 목대 자리가.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새끼가 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너무 기분 좋게 요거 얼굴 하나 지금 요거 얼굴 큰 요 애기가 지금 요렇게 가지에서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야? 뭐야 이거? 여기도 지금 얘도 그냥 빨갛빨갛하거든요. 어머, 얘 잘 먹여야 되겠다. 이런 애들 어떻게 해요? 이런 애들은 뭐 다육이 아무리 영양제 필요 없다고 해도 새끼 키우는 애들한테는 영양제 먹여야죠. 얘 분갈이 하면서 뭐예요? 애기들 다 떨어져요. 만지면.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물도 좀 잘 챙겨주고 영양제 그냥 먹여가면서 새끼 잘 키워내라고 이제 그렇게 응원을 좀 해줘야 되겠죠? 얘는 웬일이야. 저 녀석은 제가 그래서 영양제가 지금 있나? 액상이 진짜 제일 빠른데. 자, 영양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영양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좋게 말하면 영양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뭐야?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진실되게 말하면 비료입니다. 비료죠, 비료. 왜 비료라고 얘기하면 무슨 비료를 줘 다육이한테 이렇게 얘기하시고 영양제를 줍니다. 그래 영양제 줘야지. 왜 그래요? 똑같아요. 자, 비료를 이제 그 뭐야 비료라고 하면은 재배 농가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성장 위주의 그런 것 같고 영양제라고 하면은 매니아들이 매니아틱하게 다육이를 조금 더 좀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 자 그렇게 착각을 해. 그러니까 상술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요 이제 비료를 줄 때 이제 비료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전문적으로 진짜 과용을 하면 다육들한테 해가 되는 비료가 있어요. 그런 비료가 있고 과용하면 안 돼요. 비료는. 약은 약간 농도가 진해도 좀 약해가 덜할 수 있지만 영양제 비료들은 이 농도가 진해지면 다육들한테 해가 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절대 영양제는 넘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100을 하라고 했으면 80 정도에만 맞춰서 하세요. 영양제는 비료는 100이라고 하면 100을 하시고요. 자, 110도 안 돼요. 그거는 110이 효과가 더 있냐? 아니 그 실험을 다 했어요. 없어요. 2배를 해도 효과가 없어요. 비료는. 왜냐면 이 곤충한테 이 해충한테 너 100만큼 희석한 양으로 얘한테 딱 한 얘가 죽어. 근데 120만큼 했어. 그랬더니 얘가 또 죽어. 그렇겠죠? 왜냐면 100만 해도 죽는데 120을 했으니 왜 안 죽겠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농약도 고가거든요. 돈 많이 들어요. 농약 살 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은 더 많이 들고 효과는 똑같고 근데 뭐하러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농약도 항상 비율을 꼭 맞춰서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가 키울 때 재배 농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키울 때도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에도 요게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실험을 또 했어요. 영양제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유도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이제 보니까 100이나 140이나 크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돈 더 많이 들여서 140을 써요? 100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정량을 그 희석률을 그냥 지켜서 쓰면 딱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액상도 있고요. 그다음 비료도 있고 완전 가루도 있어요. 이렇게 또 뭐 어떤 형태가 또 있으려나?
스프레이도 액상이죠. 자, 이렇게 액상 같은 경우에는 다육이 잎 전체에 뿌려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그냥 잠궈주는 것들도 있어요. 뿌리 밝은제, 뿌리 유도제 같은 이제 그런 애들이 있고요. 표면에 발라주는 애들은 이제 칼슘제 같은 애들, 칼슘제 같은 그런 영양제는 표면에다가 이렇게 살포를 해갖고 영양을 이제 제공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알갱이 영양제가 있어요. 알갱이 영양제가 있는데 유기질 영양제 같은 비료 같은 것들은 이제 폭풍 성장을 하게 만드는데, 알갱이들 가끔 여러분들 분갈이 하다 보면 오스모코트라고 노란색 이런 그 캡슐에 쌓여 있는 그 영양제들 보죠. 왜 캡슐에 쌓여 있냐면 용도가 캡슐에 쌓여 있기 때문에 물을 줄 때마다 천천히 녹아서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화분의 영양을 제공하라고 그렇게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액상은 뭐겠어요? 이 순간 딱 물을 딱 주는 그 순간 영양을 주려고 액상을 쓰는 거죠. 다음때가 액상도 알맹이도 다 있어요. 다 있고 위에서 올려주세요. 그러면 위에서 물을 대부분 주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줄 때마다 녹아서 서서히 화분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액상으로 해서 뿌리가 바로 먹을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고, 천천히 내가 얘를 좀 분갈이를 좀 안 하고도 영양을 좀 제공하고 싶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그냥 영양제를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영양제 어느 시점부터 필요한가요? 화분의 크기와 얼마만큼 밀집도 이렇게 많이 심어놨냐, 그 다음에 다육이가 지금 성장세에 있냐 아니면 굳혀지는 과정에 있냐에 따라서 영양제도 달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양제를 내가 지금 왜 주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화분에 있는 그 흙은요 대부분 영양이 3개월에서 6개월, 길어봐야 그 정도 되면 사실은 끝나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런 작은 사이즈 화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데도 분갈이는 왜 1년이에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는 순간까지만 그냥 우리가 버텨주는 것 뿐이에요. 다육이가 활착의 속도가 강하고 이제 그 정말 왕성하다면 이 뿌리 활착 여기 이렇게 하는데 6개월도 안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화분의 용량이 미니분 있죠. 이런 미니분들은 콩분과 미니분들은 분갈이 시기가 여러분들 사실 정말 충격적이게도 6개월 안에 해주셔야 이 뿌리 나중에 보세요. 뿌리가 꽉 차요. 얘네들이 8개월 차, 근데 요 정도 사이즈는 그래도 괜찮아요. 한 1년 정도 키워도 괜찮아요.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이 화분보다 얼굴이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성장하지 않고 쪼그라들어요. 그거는 이제 화분의 영향이 다 있고 뿌리도 꽉 찼고, 뿌리 꽉 차면 얘네들이 어느 순간 그 뿌리를 죽은 뿌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막 새 뿌리를 또 내려고 애를 쓰지만 영양이 없고 뻗어갈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얼굴들이 소멸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다육이를 7년, 8년 동안 분갈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다육이가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콩분은 여러분 좀 자주 분갈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콩분은. 미니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니분도 저는 그래요. 미니분은 진짜로 정말 늦으면 1년 안에 1년 안에 미니분도 정말 얘가 얼굴이 소멸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생동감 있게 얘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런 아가들도 요런 미니분에 있는 애들도 분갈이 주기는 저는 해보니까 내가 진짜 시간이 얼마 있다면 6개월에서 8개월 사이가 되면 딱 봐가지고 색이 일단 들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성장을 하나 안 하나 보세요. 자, 색이 언제 들어요? 봄에 들었다가 여름에 초록으로 변하죠. 가을에 다시 색이 들어요.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초록으로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초록으로 안 되면 얘는 뿌리가 꽉 차갖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래요. 그 다음부터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니분과 콩분 아가들은 분갈이 주기가 조금 빠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채널에서 다육들은 아주 오랫동안 분갈이를 하지 않아도 돼. 2년 동안 분갈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데다 심은 애들 2년 동안 지켜봐도 돼. 2년 넘었어? 그럼 그때 해. 저도 분갈이 주기가 2년이었는데 2년이라고 하는 기준은요. 완전 어떤 화분의 인연이었는지 이거는 기준이 없어요.
내가 특정 화분에다가 이렇게 합식을 많이 했어. 얘 2년 동안 여기다가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요, 얼굴이 계속 소멸해요. 그래서 2년이라고 하는 기준은 혹시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우리 초보 다육맘에 정말 기준이 뭐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2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2년이라고 하는 그 화분의 사이즈는 대략 이 정도, 직경 10cm 정도 되는 화분의 사이즈에서 자, 그 정도 날짜를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용량이 완전 다르죠? 자, 요 정도 미니분 정도에서는 적어도 1년 안쪽으로는 그 분갈이를 해주셔야 얘가 얼굴을 소멸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완전 콩떼기 분들은 6개월 내로 분갈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분갈이를 안 하면 어떤 일을 오냐면 이런 일이 와요. 이렇게. 이게 예뻐요? 하나도 안 예쁘죠? 요것도 콩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큰 화분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얼굴이 정말 미친 듯이 소멸하고 있죠. 얘는 진짜 분갈이가 필요해요. 얘는 아마 뿌리고사도 일어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작은 화분에는 분갈이 시기가 조금 더 빠르다는 거, 기준이 2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분의 영양이 2년 동안 유지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화분에는 영양이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안으로 끝나요. 자, 상토가 주는 기능이 그렇대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이거는 선인장 연구회에서 어떤 연구를 한 그런 자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상토 있죠. 상토, 과체류의 상토가 하는 일이 뭐냐면 상토는 씨앗 발화용이래요. 씨앗 발화용. 그러면 그 씨앗 발화가 보통 씨앗이 심겨서 발화하기까지 3개월. 그 시간 안에 왜냐면 그 상토를 만드는 회사가 바본가요? 3개월만 키울 흙에다가 왜 6개월치 영양을 넣어요? 3개월치 영양만 딱 넣어주고 3개월 동안 발화가 딱 끝나면 그 흙은 영양을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토의 그 영양이 3개월, 길어봐야 6개월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원예용 상토라고 하는 그런 상토들이 나오죠. 그렇지만 기반은 또 과체류에서 썼던 그 상토가 사실은 기반이 되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배양토의 그 구성을 보면 어떤 애들은 배수만 담당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영양을 담당하는 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영양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화분 안에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보비성과 보수성은 뭐가 하냐면 저는 상토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배수를 담당하는 배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떼굴떼굴한 돌멩이들, 마사, 펄라이트 요런 애들은 전부 다 배수를 위해서 갖다 넣는 거예요. 상토만 100% 있으면 진짜 상토가 물을 머금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이건 실험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제가 어떤 걸 했었냐면은 상토가 100%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그냥 이 30% 마사 비율의 30%를 이렇게 배양토 구성이 있었는데 제가 물을 100%다 흠뻑 먹여갖고 한번 재봤더니 그 100% 상토가 몇 배까지 무게가 늘어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야, 1.8배까지 무게가 늘어났나?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배양토 있죠. 얘가 30%의 무게가 늘어나더라고요. 물을 100% 먹었을 때, 채워놨으니까 다 줬을 때, 젖었을 때. 그래서 제가 왜 유의미하게 이 30%만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거리대의 무게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오는 비를 내가 마음껏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안 그래도 거리대 다 여기가 무거운데 이 화분이 다 젖었을 때 얼마나 더 무거워요. 그래갖고 무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제가 재보려고 요리용 저울 갖고 재봤어요. 그랬더니 배양토가 얘가 30%가 이 화분 자체의 무게가 30%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관수를 빗물 관수를 다 시키려고 하면 이 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30%가 더 늘어난다는 걸 알고 전체를 맞추던가 부담되면 30%는 철수를 하라고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해봐서.
그래서 이렇게 배수를 담당하는 배양토가 있고 영양과 그다음에 보수성을 담당하는 구성이 있는데 상토는 그 상토 여러분들 이제 흙이죠. 일반 그 부엽토 이 상토들은 영양과 보수성을 담당을 하고 떼굴떼굴 마사와 펄라이트는 뭘 담당하냐면 배수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기타 많이 들어가요. 훈탄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녹소토, 저곡토, 산야초, 뭐 동생사 이런 애들 들어가죠. 이런 애들이 하는 거는 역할을 하죠. 어떤 역할? 배수와 동시에 일부의 영양을 제공하는 역할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각종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미네랄이라든가 얘네들한테 필요한 그런 영양들을 제공할 수 있겠죠. 무슨 식물이 미네랄을 먹어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얘네들이 먹는 거는 한정되어 있죠. 근데 어쨌건 이 지금 우리가 산야초를 그래서 영양 담당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분갈이하는 시기나 영양제에 관한 그런 그 생각은 저는 이제 많이 바꿨어요. 다육이는 영양제가 필요 없죠. 그 심지어 그 농사로가 제공하는 그 제공 정보에도 영양제는 따로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짧은 그 표현이 저는 영양제가 필요 없다고 내가 어떻게 오인을 했냐. 내 스스로가 이해를 할 때 2년 동안 분갈이 하지 말라는데 2년 동안 얘가 영양제가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육이한테 영양제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이고 필요 없는데 저걸 왜 줘? 불편하게 돈 쓰라고 하는 거야. 뭐야? 저 진짜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요.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얘가 심겨져 있는 흙이 주는 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얘 지금 2년 6개월 혹은 1년 지났을 때 화분 안의 구성이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얘 뿌리가 어떤 모양을 하게 되는지. 화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화분에 이렇게 하나를 심어줬는지 밀집을 해서 이런 군생을 심어줬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고 지금 막 굳어져가는 앤지 막 성장을 해가는 앤지에 따라서도 또 다른데 일괄되게 6개월, 2년 그 다음에 영양제가 필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저는 막 맹목적으로 막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그러기보다는 계속 생각하고 의심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좀 다른 생각들을 그래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다육 생활을 시작하셨고 제 채널을 통해서 같이 걸음마를 떼셨던 분들은 다부때 왜 그때는 그렇다고 하더니 이때는 이렇다는 거야. 저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참고를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최근 영상을 먼저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시작이 바른 곳에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제가 큰 부류에서 좀 삐딱선을 타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건 저는 그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조금 더 쌓여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지만 시대는 어떤 그런 판단과 가치관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업무 중에서도 판례들이 바뀝니다. 예전 판사님들은 그게 맞다고 했는데 지금 판사님들은 그게 틀리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우기 법 저는 그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자, 이번 시간은 아이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자, 이번 시간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뭐부터 시작했냐면 자, 관수한 다육이 지금 밖에 나와서 햇볕 받으라고 갖고 나온 이야기부터 제스타가 이 잎이 좀 이상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새끼가 있나 봤더니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 그 다음에 목대에서 새끼들이 막 나온다. 이럴 때는 얘한테 물이라든가 영양제라든가 보충을 해줘서 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분갈이 시기가 2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2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거. 얘가 2년, 얘 2년, 얘가 2년이라고? 아니에요. 맞지 않아요. 화분마다 달라요. 화분마다 다르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키우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요. 가장 가혹한 게 노지예요. 가장 가혹한 환경이 노지, 거리대. 착용 안 시켜주고 오는 비 다 맞추는 거리대 노지가 제일 가혹한 환경이니까
뿌리가 죽었다 살았다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요 화분 안에 들어가는 구성, 배양토 중에 영양을 담당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배수를 담당하는 것들이 있다. 그 영양을 담당하는 것들의 영양의 기간, 영양이 얼마만큼 지나면 없어진다라는 거 대강 알고 계셔야 그래야지만 영양제 혹은 비료의 역할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비료 그것들이 유의미하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화분의 사이즈가 대신 창 키우시는 분들은 화분 사이즈가 창에 비해서 뭐 거의 막 130%, 150% 정도 크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분 사이즈가 엄청 크죠. 그분들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어요. 영양제 왜 줘요? 왜냐면 나 여기는 요따만한데 화분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분들은 영양제가 필요가 없지만 저처럼 이렇게 작게 키우시는 분들은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영양제가 또 성장에만 치중하게 해가지고 성장에만 치중하게 해서 햇볕이 부족한 환경에서 옷자라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양제를 사용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써봐야 되겠다. 한번 써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조금 아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영양제 써가지고 효과 본 게 효과가 있다라고 느낀 게 별로 없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효과가 없는데 왜 써? 그게 아니라 영양제 때문에 애들이 웃 자랐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영양제를 주니까 달라졌는데 라고 한 게 어디였냐면 제 키핑장에 삽목판 커다란 그 밭 있죠? 거기에요. 제가 거기다가는 영양제를 수시로 넣어줘요. 애들이 정말 잘 커요. 환경이 다르죠? 자, 키핑장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